예, 그러면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원영준 교수님의 교양교육 마이크로 디그리 가능성 탐색 불경 공동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원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참여만 하다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송 교수님 전화 받고 어, 그냥 한다고는 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 괜히 한다라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행이고 하니 마이크로 디그리가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 모든 대학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사업 안에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교양교육에서 했다라는 것만으로 여기에서 또 발표하는 게 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한 거는 또 교내에서 마이크로 디그리가 아니라 불경 지역의 세 개 대학이 뭉쳐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발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고, 아이고 뭐 막상 들어보니까 뭐 별거 없네. 맞습니다. 그 별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세계 대학이 이러한 취지로 이런 주제로 이렇게 교양에서도 마이크로 디그리를 할 수 있겠다. 또 이것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가능성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또 다른 말은 또 부족한 점이 또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안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의 개념 필요성, 이거는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가 조금 우리에게는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또 왜 그게 왜 필요했고, 그것이 어떤 과정에 거쳐서 설계가 되었는지, 또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를 어떻게 지금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사례로 저희가 한 교과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를 중심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후속 과정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작업들 같이 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같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디그리의 개념과 필요성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개념입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개념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소 단위의 작은 학위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학점인데 이게 이제 몇 학점이냐? 이거는 조금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12학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9학점까지 낮췄고 최근에는 나노 디그리로 해서 6학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단기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짧은 기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더 많고 소학위 단위 과정으로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운영을 규정으로 내려서 추진하고 있고 그 기준은 학교의 각자에서 세워라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디그레이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이크로 디그리를 뭐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이 마이크로 디그리 말고 저희 학교도 마이크로 디그리 많지만 사실은 이제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사업 베이스로 또 어떤 사업단에서 요구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추세를 보면 세계 교육이 이미 마이크로 디그리나 이게 뭐 나노 디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 학위 과정 정도로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도 고등교육의 학습자 주도의 참여를 위해서 짧은 기간에 어떤 기술이나 어떤 다른 이 역량을 함량하는 어떤 이런 기술들 또 이런 것들을 처음 기술을 접하는 게 아니라 재교육 차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EU에서도 이 학위 과정을 이 저 마이크로 디그리를 권장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EU에서 제가 본 자료들에 의하면 학위 과정 공동 학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차원이 더 많았고
지향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에 가기 어려우니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디그리는 교양 쪽이라는 것보다는 전공에 좀 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어떤 자격 증명에 관해서 이유가 공동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격 증명이면 좋겠다. 라는 차원이었고, 요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지금 제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OECD에서도 이제 규모가 작고 목표가 명확하고 유연한 어떤 그런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위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이 다양한 교육 과정과 교육 학습 모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습자들에게 고등교육이나 직업훈련도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일반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기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교양교육에서 제일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 많이 되는 것이 학술성의 부분입니다. 교양교육에서 학술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도 마이크로 디그리가 조금 교양교육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교양교육에서 학술성이라는 학습 양이나 학습의 질을 조금 의미하는데 그것을 3학점으로만 제한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계된 학문이나 비슷한 학문끼리 또 융합 학문들이 엮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구성을 한다면 그 교양교육 교기원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의 학술성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을 통해서 어떤 학술적인 체계를 좀 구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기초, 또 심화, 또 이렇게 실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교육 과정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대학, 요즘에 이제 지역혁신이 라이즈가 이제 각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역과 연계해서 많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이즈 사업에서는 다른 라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부산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양하고 좀 별개로 이렇게 각자 그냥 사업 베이스로 어떤 특정 분야, 또 산업체 분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교양이 또 배제될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교양과 엮어서 진행을 한다면 또 다른 사업 베이스로도 교양 교육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나 또 유용하게 다 활용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ESG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앞부분은 살펴봤고요. 이제 중간 부분부터 이제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 설계 부분입니다. 이제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 진짜 필요했나라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제 각자 대학에서 같이 개발하더라도 각자 대학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꼭 그래야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유대학 형태는 이제 이미 교육부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 베이스로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대학의 어떤 경쟁력과 또 유연한 학습 모델을 갖추는 부분에서 이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의 어떤 경쟁력을 또 확보하고 또 여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또 행정적 또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이 있다라는 측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양 교육에서 우리가 융합 또 어떤 핵심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의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전공, 융합전공 사고에 노출될 기회를 좀 더 넓히고 학습 역량을 조금 함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이외에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또 공유대학 맥락에서 이제 전략적인 의미가 좀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또 사업을 또 배제하고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 교양교육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한 꼭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이 공유대학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의 인적 물적인 자원을 조금 더 나눠 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좀 시키지 않을까.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한 대학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각자 다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 그걸 조금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 그 교육과정의 설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몇 개에서 대학에서 지금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교양교육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에서는 교양기초교육본부에서 교양 교육과 비교과를 연계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했고요.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 개 이상 이수해야 된다라는 점, 이것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전공의 두 명의 교수님들이 융복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최소 15학점인데 자, 15학점 이상인데 12학점 이상을 취득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 창업과 또 인성 개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엮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했고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 디그리를 개발할 때, 그럼 고려했던 사항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일단 교육 목표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이 각자 고유의 교양교육 목표, 물론 이제 전반적인 교양교육의 목표는 거의 유사하지만 각 대학의 고유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과목만 묶는 것이 아니라 핵심 역량에 함량을 하기 위해서 또 핵심 역량에 유사한 핵심 역량끼리 묶는 작업들 또 이런 것들을 교과 과정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인적인 성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뭐 학교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대단한 전인적인 성장을 조금 다 하기는 어려웠고 그는 각자의 교수자에게 조금 맡겼고 또 우리 사회적 요구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ESG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또 미래 사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확한 교육 목표를 제공하는 이거는 뭐 다른 모든 교과가 다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의 좀 어떤 학생들의 어떤 수요를 조금 분석을 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는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요구가 너무 다양했고 이것들을 이거를 다 우려내기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조사는 했었습니다.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역량의 학습하도록 이제 모듈형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좀 중요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첫 번째 과목, 네 과목인데 첫 번째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저희가 온라인과 실시간을 병행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또 그 뒤에 마지막에는 집중 이수제로 또 구성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 이수 관련된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각 모듈의 또 독립성은 또 갖춰져 있지만 왜냐하면 한 교과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지만 전체 과목에서 연계성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교과목과 또 중복되면 안 되고 또 학문에 요즘 제일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융합 역량이기 때문에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제 융합 교육의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공동 마이크로디그리 개발의 고려 사항이었고요. 학사 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조율하는 과정이 각 학교별로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잘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좀 양보한 부분도 있고 또 공동으로 저희가 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무처랑
또 교육혁신처랑 맞춰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배지까지는 사실상 어렵고 졸업장에 표기하거나 수료증을 주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자율적인 참여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덕성여대처럼 15학점인데 12학점 이수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 되어야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학생들의 자율성을 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역량이 안 돼가지고 내 과목 전부 다 이수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동명대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동명대의 어떤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한 데 쓰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 발행이나 그 보고서 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학교에서 맞춰서 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자원을 나눠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성과 완료 체제는 이제 뭐 모든 대학에서 교육 과정에서 이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각 학교에서 다 그대로 거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이고 또 인적인 자원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발한 교수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해놓고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이 수업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주제를 잡더라도 그 교수님이 전공이시라 하더라도 그 전공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공유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서 중요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에 홍보 과정에서 조금 신중을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리고 굳이 이제 교양교육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잘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교양교육의 어떤 배분 이수 구분에서 다양한 균형 잡힌 다양한 교양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마다 규정되어 있는 그 영역별로 그 과목을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마이크로 디그리만 넣으면 내 졸업 요건을 이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메리트로 걸고 한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의 홍보하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 그랬지만 지금 이 첫 번째 과목은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뒷부분으로 가면 피라미드형으로 학생들이 참여 형태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공유대학을 만약에 염두에 두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대학입니다. 이제 동명대학을 주관으로 했고요. 제일 먼저 정지현 학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동명대를 중심으로 해서 창신대와 저희가 같이 함께 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진은 이제 협약서 체결하고 신문에 이제 냈던 그 홍보 글이고요. 네, 개발 과정은 2024년부터 논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대학들을 조금 모집하고 또 어떤 대학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또 어떤 대학은 논의를 하다가 다시 이제 드랍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1월 정도에 참여 대학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12월부터 논의를 해서 이제 학교 이제 사례 연구부터 쭉 진행을 해 왔고요. 이제 25년부터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자 규정 개발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요렇게 규정 진행이 되지는 않았고요. 한 2개월에서 3개월씩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연되고도 했었습니다. 운영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공동의 목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에 공유하고 협력 혁신을 통해서 학참여 공유대학, 참여 대학의 또 공유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고, 아래에 추진하는 세 가지 목표 방향성을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추진 체계에 그다음에 이제 각 교무처와 또 기획처 또 혁신처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 개발 과정 및 운영 방향인데요. 세 개 대학이 좀 뭉쳐서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이제 역량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역량을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매칭을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제가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이 각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양교육의 흐름에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양교육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도 좀 기여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목이 이제 실천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지역사회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학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었고, 그래서 이제 전공도 각자 세 교수님들 다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다학문적인 또 측면에서 융합 주제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후속으로 갈수록 이제 팀 티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경험에서 다양성을 주는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를 한번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학습 공간은 당연히 이제 강의실을 좀 넘어서서 온라인 측면과 또 이 지역 사회로 조금 확장해 나가는 측면을 같이 고려해 보자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했던 그 교수님이 계속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 이해 맥락 안에서의 교육과 과정이 계속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기반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대학들이 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춰서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데서 논의를 좀 많이 했었고, 여기 협약 체결을 일단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을 해서 몇 차의 회의를 거쳤고,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체는 6인에서 9인 사이로 구성을 했고, 각 담당의 이 학장님들과 또 그 담당자들, 행정 직원,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 개발, 운영, 학사 지원 이런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고요. 뭐 대단하게 이렇게 구성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 대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다른 참여 대학이 있다면 좀 더 논의를 좀 넓혀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뭐 순환 체계로 위원장을 맡자라고 했는데 아마 정재원 학자님이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학칙 및 제도 관련해서는 각자 이제 교양교육 학점들이 다 달랐고, 그 학교 또 교양교육이 또 3학점으로만 구성된 학교도 있고 막 이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협의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합의한 거는 네 과목 9학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학교별로 교무처와 별도로 논의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교무처의 그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지침과 운영 규정을 만들자라고 해서 협의안을 각자 만들었고, 지금 다 각자 교무처에서 그거를 논의하고 있고, 거의 뭐 지금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학사 운영에서는 이제 교과 코드나 뭐 다른 이런 것들을 일반 우리 각 학교에서 교과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교무처의 그 운영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 2학기에 이제 기초 교과목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화, 또 실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두 과목, 또 실천 과목은 한 과목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자 대학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을 각자 대학에서 플랫폼에 탑재해서 운영을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저희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될 LSP에 탑재해서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 시점 사실 이게 문제가 될지 몰랐는데 개강 시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희가 처음에 중간고사를 8주차에 하기로 했는데 교과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9주차에 중간고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무처랑 협의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수업은 160명 이상 목표로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수가 그 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반을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분반밖에 못했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두세 분반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은 조금 더 교육의 질을 위해서 40명 이하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에 있어서 각 대학에서 조금 더 좀 논의를 했지만 각 대학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 선발을 좀 잘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기초 과목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중에서 다음 그 과목을 들어서 계속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기준도 너무 달랐고 그리고 요게 조금 교무처의 허락을 받는 데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 허가를 받아서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팀티칭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지금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공의 관점에서 살짝 내용들을 좀 넣는 부분이 있고요. 타임라인은 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 선정입니다. 이제 지속 가능 발전과 ESG 왜 이걸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계 발전을 위해서 이 주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을 먼저 발표를 했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 시민성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또 어떤 국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기업 교양교육 측면에서 이 산업의 발달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맥락에서 좀 우리가 그 지속 발전과 ESG 내용들을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교양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라 이런 부분들, 아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어떤 비판적 사고와 또 어떤 자기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대학들의 어떤 현재 상황이 조금 이런 걸 필요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교육에서 매번 조금 색다른 주제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들을 좀 던져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를 풀어 나갔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완벽하게 잘 풀어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학생, 아무래도 이제 거리상의 문제, 물리적 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팀티칭이나 어떤 학생들의 모듈 학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고, 또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실효성 있는 뭔가를 조금 갖추기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한계성.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하고 SDG하고 ESG는 이제 교양교육의 가치와 노동시장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실천성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아니겠냐. 라는 것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이 지속가능 발전과 ESG 교과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당연히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와 또 ESG에 대한 핵심 개념을 다루고 이것을 실제 사례와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 과정이고 교육 목표는 거기에 준해서 맞췄고요. 교육 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초적인 지금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과 ESG 교과목 그 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단계로 두 교과를 지속 가능 발전, 그 다음에 ESG, 또 심화 버전이죠. 이제 그 두 교과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실천 교과로 이제, 좀 모여서 같이, 수업을 또 듣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 수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수 과정 후에 인증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 오른쪽에 보시면 그 관련된 기초 심화 실천의 교과목들 이름입니다. 뭐 기초 교과목은 지금 확정이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심화 교과목은 조금 변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 교과목의 이름들은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그 교과목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생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과 ESG 교과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운영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맞추는 것이 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핵심 역량에서 각 대학별로 핵심 역량의 세부 역량까지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걸 부분들을 각자 대학에서 맞췄고요. 수업 방식과 뭐 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 부분에서 가장 좀 부드럽게 다뤄서 학생들이 정말 지속 가능 발전, 학생들은 발전만 들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냐 이런 부분에 조금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게 ESG에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영상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수업 때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조금 더 딱딱하게 하면 학생들이 안 오지 않을까 수강 신청을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도 초빙해서 같이 이제 조금 대담식으로 해서 같이 엮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부분에서는 각자 맡은 부분의 주차를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 촬영을 뭐 한 3시간, 4시간 달아서 해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ESG 교과 이제 그 지금 현황인데요. 이제 동명대학교가 이제 160명, 창신대가 189명, 저희가 이제 5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도 논의를 해서 이 인원을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하반기 2학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LSP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2학기 때 구축이 완료되면 그때 같이 탑재해서 이제 그 한 파트에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 과정, 교양 교육에 요 영역을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후속 과정입니다. 후속 과정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 교과목은 지금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화 교과목 중에 첫 번째 교과목은 이제 올 연말까지 개발할 거고요. 그 다음 과목은 이제 한 학기씩 개발하고 운영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 대학생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과 ESG 교과목은 지금부터 운영하면 매 학기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뒤에는 이제 모든 교과목이 다 열리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1년 안에 또 1년 반 안에 이 교과목을 다 이수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